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토트넘 소식입니다. 리그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외신의 주된 관심사가 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상황입니다. 공신력 있는 기자들마저 해리 케인의 이적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갈팡질팡하며 명확히 미래를 내다보기 어려운 만큼 토트넘의 운명은 정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 해리 케인과 손흥민의 이적 여부에 따라서 토트넘이 빅클럽으로 가는지 셀링 클럽으로 다시 한번 전락할 수밖에 없는지 그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인데요. 케인과 손흥민이 남을 것이란 예측은 최근 10명의 토트넘 선수들이 충격적인 토트넘 탈출을 감행한다는 기사로 인해 좀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외신 기사부터 바로 들어가 보시죠. 풋볼 런던의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는 토트넘의 소식에 관한 한 공신력이 높은 편인데, 이 기자는 토트넘에서 10명의 선수들이 충격적인 탈출을 할 수 있다면서 이는 토트넘의 이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침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어떤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이번에 스쿼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팬들이 반대하는 이적을 감행할 수도 있다며 10명의 선수들을 거론했습니다. 이 10명의 선수들 중에 손흥민과 해리 케인의 이름은 없었지만 토트넘에게 그래도 유의미한 정도의 이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선수들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대로 이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토트넘이 정말 스타 선수들을 파는 셀링 클럽으로서의 리빌딩이 아니라 최고의 기량을 모으는 빅클럽식의 리빌딩을 할 확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적할 것으로 거론되는 선수로는 첫 번째로는 델레 알리 선수였으며 2024년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에 높은 이적료를 바랄 수 있다고 평했습니다. 알리는 이번 1월 이적 시장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가는 것을 가로막힌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토트넘의 키맨으로 거듭나지도 못했습니다. 겨우 만 24살의 재능인 이 델레 알리는 그래도 여전히 투자 가능한 선수이며 토트넘이 유의미한 금액을 받으며 팔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거론된 선수는 최근 출전 시간 부족에 대해 불평한 해리 윙크스 선수입니다. 알리와 함께 계약기간 3년이 남았지만 윙크스에 관심 있는 발렌시아가 과연 이번 여름에 그를 영입할 자금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평하며 이적이 더 불투명하다고 평하긴 했습니다. 그 외에 수비진에서는 데니 로즈 그리고 산체스 다이어 중 한 명, 이번 시즌 애매한 모습의 오리에까지 이적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았으며 중원에서는 무사 시소코, 라멜라가 이적 가능성이 있다는 거론이 있었으며 후안 포이스나 카메론 카터 비커스와 같은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들은 물론이지만 심지어 이 리스트의 끝에 팬들을 놀래킨 것은 바로 루카스 모우라였습니다. 루카스 모우라는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29살의 전성기가 다가오는 상황이지만 다른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토트넘은 모우라를 이적시킬 용의가 있으며 선발급 선수를 데려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적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선수들의 이적이 케인, 손흥민과 견줄 수 있는 주전급 영입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을까요? 토트넘의 팬들은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1티어의 공신력을 가진 기자이지만 이번만큼은 마치 찌라시 기사 같았다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를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10명의 선수들이 모두 이적할 확률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개개인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럴만하다고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어떤 선수들을 이적시킬지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으며 특히 주전의 이름을 자주 올리며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모우라는 판매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향의 기사는 토트넘에 상당히 어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토트넘은 이 중위권의 클럽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적당한 성적을 거두며 좋은 선수가 나왔을 때 팔아 넘기는 이 셀링 클럽으로서의 운영 방식을 보였고, 모드리치, 베일 등의 이적은 이 토트넘이 마치 레알 마드리드로 가는 길에 있는 이 정거장과 같은 클럽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까지 있기도 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선 나쁠 게 없는 게 더 큰 야망이 있는 선수들이 토트넘을 선택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고, 많은 팬들이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 역시 토트넘을 거쳐서 더 큰 클럽으로 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최근 보여주는 운영은
정말 빅클럽이 할 법한 운영으로서 이 유망하며 미래가 더 기대된다 할 수 있는 포체티노 감독을 시즌 중에 경질하고 우승을 위한 영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무리뉴 감독을 데려오며 이 토트넘의 야망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 세계에 확실히 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평론가들은 토트넘의 이러한 행보에 손흥민과 케인을 보유한 토트넘이 기어코 이번 시즌 우승이라도 노릴 수 있는 팀이라는 분석을 쏟아내기도 했지만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 야망이 정작 와닿지 않은 곳이었죠. 이 우승이라는 목표를 현실적으로 추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다름 아닌 토트넘의 기존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충분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까지 가며 우승의 문턱을 밟아본 토트넘은 그 전해엔 리그 2위를 기록했지만 1위와의 승점 차이는 그야말로 넘사벽. 이게 한 끗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적으로 느껴버린 선수들이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무리뉴와 함께 우승에 다시 도전한다는 것은 동기부여가 되었지만 무리뉴 스스로도 이야기하듯 외적인 동기부여는 잠깐 힘을 발휘할 뿐 이 내재적인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토트넘의 고질적인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이에 무리뉴는 최근 유스들을 벤치에 놓고 신인들을 선발로 출전시키는 등의 강수를 두기도 했지만 이마저 임시방편이 될 것이 분명한 상황. 결국엔 토트넘은 무리뉴가 우승 멘탈리티로 무장시킬 수 있는 선수들이 필요하며 이는 무리뉴가 무겁게 의존하는 손흥민, 호이비에르, 케인뿐 아니라 더 많은 선수들이 나눠서 부담해야 하는 진정한 팀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잘하는 선수가 생기면 더 높은 가격에 이적시키던 토트넘이 이제는 손흥민과 케인을 지키면서 10명의 선수들을 내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토트넘은 이번 시즌 성적에 개의치 않고 이러한 본인들의 계획을 옮길 수는 있는 걸까요? 리그 4위 첼시와 승점 3점 차, 남은 경기는 단 9경기인 지금 상황에서 말이죠. 셀링 클럽이고 아니고 간에 토트넘의 계획은 단 하나입니다. 4위권 안에 들어서 챔피언스 리그에 도전할 수 있는 팀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이로 인해 더 좋은 영입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손흥민과 케인을 팔지 않으면서 더 좋은 선수를 영입하겠다는 목표는 손흥민과 케인을 팔지 않을 환경, 더 좋은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4위권에 들지 않은 토트넘은 사실상 챔피언스 리그 진출팀이 되기 위한 리빌딩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우승 전문가라고 불리는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무리뉴를 감독으로 앉혀둔 채 말이죠.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 4위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며 더 과장해서 이야기하자면 토트넘이 빅클럽으로 가는 과정의 초입입니다. 해리 케인,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종신으로 남을 각이라는 기사 역시 토트넘이 우승이라는 성적을 낼 수 있는 빅클럽이 된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죠. 하지만 토트넘이 초라한 성적으로 케인과 손흥민을 지킬 방법은 없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축구팬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논란 전해드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